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37번부터 39번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기 거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또 없으면은 40번부터 42번까지 여기는 아니다. 미안. 40번부터지. 40번부터 42번까지 질문이야. 40번 4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40번 보시면 우리가 1등급 애들은 내가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지? Z바 더하기 Z바분의 1이 실수면 이라고 나왔어. 그럼 우린 땡큐지. 만약 1등급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풀 거다? Z바 더하기 Z바분의 1이 실수가 나왔대.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다 뭐 붙인 것도 똑같아? 바 붙인 것도 똑같을 거니까 얘로 인해서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Z 더하기 Z분의 1 자체도 똑같은 실수가 나올 거야 라는 거야. 근데 결국 이 둘은 같은 실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쟤네들이 뭐 하면? 빼면 0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빼는 거지. 요렇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Z 빼기 1 곱하기 Z바분의 1 하고 Z바 더하기 Z바분의 1을 구해달래. 그럼 일단 빼볼게. 빼면은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 밑에서 위에 거 뺄게, 선생님은. Z 빼기 Z바에서 그리고 Z분의 1에서 Z바분의 1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그게 뭐 나온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요거 딱 봐도 이거 통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얘 통분하면 Z 곱하기 Z바로 통분하면 Z바 빼기 Z인데 또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게. 그럼 반대로 얘랑 똑같이 Z 마이너스 Z바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 나는 한 번 더 누구로? 얘로 묶어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Z 마이너스 Z바로 한번 묶어보면 앞에는 1이 남을 거고 뒤에는 누가 남아? Z 곱하기 Z바분의 1이 남겠다 이거야. 그렇게는 0이다 라는 거지.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수학에서 두 수를 곱했더니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 선생님 Z랑 Z바가 같던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두 번째도 있어요. 어떻게? 얘가 0 된다고 하면 결국 얘가 1 나오면 되니까 Z 곱하기 Z바가 1이다 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켤레근이 같으려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실수. 그렇지. 이게 실수일 수밖에 없다 그랬어. 근데 문제에서 혹시 조건이 있냐 이거야. 첫 번째 허수 Z에 대하여 라고 돼 있어. 얘들아 Z 자체가 뭐로 시작했어? 허수로 시작했지. 허수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실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만약에 Z가 복소수이면이라고 하면 실수여도 돼. 근데 이미 Z가 뭐라고 시작했어? 고은아? 허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애초에 버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가 고은아? 이거 질문한 사람이 이해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선생님 그럼 얘일 수밖에 없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외웠지 고은아. 자기 자신과 켤레근을 곱하면 공식이 뭐 나온다 했지? 그치. 얘가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우린 여기까지 찾고 게임 끝났죠. 그 다음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가볼게. 자,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필요가 없는 거고 문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뭐였냐 Z 빼기 1에서 Z바분의 1을 뺀 걸 곱하고 Z바에다가 Z바분의 1을 지금 더한 거를 결국 구해줘 라는 거지. 그럼 전개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ZZ바 마이너스로 묶으면 Z 더하기 Z바가 나오겠지.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Z바 더하기 Z바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그치? 근데 잘 봐야 되라. 얘가 일단 뭐였어 고은아? 1 그리고 여기 1이지. 그럼 결국 얘네들은 만나면서 뭐가 돼버려? 2가 될 거야. 선생님 근데 큰일 났어요. 왜? 아니 제가 뭐 얘를 아나요? 얘를 알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하고 Z바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뭔가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치? 이거 뭔가 본 것 같은 느낌 들어. 여기 있지 않아?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 얘를 다시 써보면 오세요. Z바 조 순서대로 써볼게. 마이너스 Z로 묶어볼게. 그럼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 Z바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미안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시 한번 써줄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다시 써보면 요거랑 요거랑 만나서 뭐가 돼버려? 없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럼 요거는 고은아
요건 어떻게 쓸 수 있어? 이제 고은이의 이제 역량만 필요하다. 고은아 빨리 맞춰봐. 빨리. 잠깐만. 아니야. 선생님 뭐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지? 선생님 계산 저거 제대로 썼지? 선생님 프린트랑 너네랑 다른 거 아니지? 고은아 빨리 네가 질문했으니까 맞춰 빨리. 맞춰야 돼. 어디서? 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구해야지. 헷갈리면 내가 요걸 다시 써줄게. 요거 마이너스 Z 바 플러스 Z 바 그 다음에 플러스 Z 바분의 1 구해달래잖아. 요렇게. 요거에다 저 2까지 더하면 최종 정답이야. 고은이가 맞춰야 돼. 무조건. Z랑 Z가 같나요? Z랑 Z가 Z 바가 같아요? 저거 여기서 힌트 준다니까. 여기 어여오세요. 여기서 뭐 안 보이나? 요거는 없어져. 잘 찾았어. 근데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야. 이게 안 보여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제곱? 아니야. 지민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지민이었나? 지민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요게 힌트야. 뭐 안 보여? Z바를 여기다 넣어. 그치. 양쪽을 Z바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 Z는 Z바분의 1이 나오지 않겠어? 그럼 결국 여기서 얘 대신에 Z라고 쓸 수 있으면 얘랑도 없어지겠지. 그럼 최종 정답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있잖아. 요거 애들 잘 안 떠올라. 요게 1인 건 되게 잘 알거든. 근데 양쪽을 Z로 나눠줄 생각, 양쪽을 Z바로 나눠줄 생각은 잘 못해.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요 브레이크 타임 프린트 40번 지금 질문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42번까지 질문이요. 41번도요. 자, 이어서 한번 41번 가볼게. 답이요. 내가 안 불러줬구나. 미안. 요거 세 문제씩 불러주면서 할게. 40번에 2, 41번에 마이너스 32, 42번에 마이너스 12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41번. 가볼게. 자, 41번 보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Z 곱하기 Z 바에다가 Z 바분의 Z를 지금 나눠서 더했더니 그게 7이다 라고 나왔대. 그랬을 때 Z 마이너스 Z 바의 전체 제곱 좀 구해줘 라는 거지. 그럼 우리 또 뭐 할까? 이게 실수래. 그럼 뭐 할까? 지민아. 넌 Z로 묶어줄 거야? 알았어. Z로 묶어줄게. 자, Z로 묶으면 그래. Z 바 더하기 Z 바 분의 1이 지금 7이다 라고 나왔어. 그 다음은 실수가 나왔잖아. 실수. 우리가 복소수 두 개를 막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고 했더니 더했더니 7 나왔어. 그럼 1등급 애들은 어떻게 푼다 그랬지? 양쪽에다가 바를 한번 씌워보자 이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다 바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Z 바 순서만 바뀌어. Z로 될 거고 여긴 위아래가 역전되겠지. Z 분의 Z 바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게 똑같이 7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또 뭐 할까? 빼야지.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똑같은 실수 나면 더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한번 빼보자 이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얘는 일단 날라가. 그럼 무조건 여기서 여길 뺀다고 쳐볼게. 그럼 Z 바 분의 Z. 이거 바 쓰는 게 제일 어렵지. 그리고 Z 분의 Z 바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요거 반대쪽으로 넘기면 결국 는 얘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결국 얘네 둘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랬을 때 Z-Z 바를 몇 승해줘? 제곱한 것 좀 구해줘 라고 나온 거야. 고은아, 자 이제 여기 난 계속 오늘 고은이만 걸고 넘어져야겠다. 고은아, 여기서 우리 또 무슨 작업을 한번 해볼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여기서 뭔가를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지? 잘 보시오. 제발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시 써줘. 헷갈릴까봐. 자,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Z바분의 Z에서 Z바분의 뭘 뺀 거나 마찬가지야. Z분의 Z바를 뺀 거야. 그게 지금 0이 나왔어. 그리고 나는 요거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는을 만들어줬어. 그럼 대각선끼리 곱해볼까, 고은아? 뭐 나오지? Z의 제곱은 Z바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나와. 선생님 이거 되게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 나와. 왜냐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곱한 것과 자기 자신 켤레근을 제곱한 게 같냐 이거야. 왜냐면 머릿속에 대충 암산만 해봐도 얘를 a 플러스 bi를 제곱한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bi를 제곱한 거거든. 그럼 잘 봐. a제곱 빼기 b제곱, a제곱 빼기 b제곱까지는 어차피 똑같아. 근데 여기는 2abi가 나오고 여긴 마이너스 2abi 나오니까 똑같은데 개수의 부호가 달라. 근데 걔네 둘은 같아야 돼. 그럼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네. 그치? 어디가? 바로 요 가운데 2abi가. 따라서 얘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abi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일 것이다. A나 B 중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A가 0이에요? B가 0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문제 한번 읽어볼게. 첫 줄에 뭐라고 나왔어? 실수가 아닌. 실수가 아니라는 건 결국 우리가 A 플러스 BI라는 놈을 Z라고 놨을 때 실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B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무조건 누가 0이어야 돼? A가 0이네. 오케이. 선생님, 근데 A가 0이면 우린 Z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지. 바로 뭐? 순허수라고 부르네. 오케이. 그럼 결국 우리는 Z가 BI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럼 Z가 BI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얘란 말이야. 그럼 결국 BI에서 켤레근은 마이너스 bi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bi로 바뀔 거고 제곱해달래. 그럼 결국 2bi를 제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4b 제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고은 씨, 문제가 뭐냐면 b를 알아야 돼요. 그럼 또 애들이 여기서 또 멘붕 와. 선생님, 저는 다 되게 여기까지는 선생님 되게 저 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제가 b를 찾죠? b 어떻게 찾아? 그치, 이거 전혀 안 써먹었어. 얘 왜 안 써먹었냐고. 여기다 넣어줘야지. Z 대신에 bi 넣고 Z 바 대신에 마이너스 bi 넣고 그 다음에 Z 바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bi 분의 1 요거가 7이다 라고 해서 풀면 정답이 되겠네. 고나 혹시 이거 b 뭐 나와? b제곱이 8이 나와. 그럼 게임 끝났지. b제곱이 8이면 여기다가 바로 그냥 대입하면 정답이네. 답은 마이너스 32. 끝났죠. 자, 다음 또 42번이 2020년도 이대부고 기출입니다. 무려 5년 전 기출이에요. 자, 없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43, 44, 45는 저랑 같이 했었고, 자, 그 다음 거 답 불러줄게요. 46번에 몇이냐면 46번에 마이너스 2, 47번에 0, 48번에 마이너스 2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49, 50, 51번은 제가 답을 안 불러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51번의 답은 3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그때 안 하고 숙제로 해봐 라고 했었거든. 없습니까? 자, 넘어갈게. 그럼 52번부터 답을 불러줄게. 52번에 켤레복소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52번의 답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53번의 답이 조금 더럽습니다. 1, 2번이 나눠져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53번의 1번의 답은 X는 3 이상 4 미만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2번의 답은 7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54번의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기 거 다 하세요. 해드릴 테니까. 없어요? 자, 55번부터 답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55번에 마이너스 4, 56번에 답이 3분의 8, 57번의 답이 7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까? 자, 넘어가서 58번의 답이 1, 59번의 답이 4, 60번의 답이 마이너스 20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1번도 답 한번 불러드릴게요. 61번에 10, 62번에 12, 63번에도 10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63번이요. 자, 6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3번 2차 방정식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연습 많이 했던 문제인데 조금 낯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61번하고 62번의 얘들아 공통점이 뭐예요? F에 들어간 것 좀 봐볼까? F에 들어간 거 보면 알파, 베타 다 1차예요. 근데 지금 63번은 문제가 생겼어요. 63번부터 먼저
읽어보면 일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 3, 4, 5등급 애들은 어떻게 푼다 그랬지? 근해 공식으로 저 알파와 베타를 찾는다 그랬어. 근데 우린 3, 4, 5등급이 아니니까 일단 멈추고, 자, 문제에서 fx가 뭐라고 했냐면 fx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 2차식의 근은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랑 같아. 그리고 f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랑 같아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못 풀어요. 이게 왜 못 푸냐면 안에가 2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요게 2차면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언니 그럼 여기를 2차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더 차수가 올라가서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2차를 어떻게 하면 1차로 다운시킬 수 있을까라는 건데 얘들아, 우리 근이라는 건 뭐 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줄에 있는 알파 베타 있죠. 얘를요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우린 식을 두 개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아닙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 아닙니까?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린 여기서 누구를 찾을 수 있다? 아, 선생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선생님이 저기서 구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바로 여기다가 투입 좀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지. 그럼 이 식이 모두가 다 몇 차로 다운됩니까? 1차로 다운이 돼. 어떻게? 요렇게. 자, F. 알파 제곱 대신에 요게 들어갈 거고요. 베타 대신에는 뭐 문자만 바꿔서 들어가겠죠. 오케이, 선생님. 이제 저는 준비가 됐어요. 무슨 준비? 쟤를요, 식으로 표현할 준비요. 자, 우리 저번에 말했죠. 계속 바뀌는 지점은 뭐로 바꾸면 돼? X로 바꾸면 되니까 한번 저 알파 베타를 X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야. 그럼 얘를 X로 바꿔보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4X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X에다가 알파 넣으면 이 식 나오고 X에다 베타 넣으면 요 식 나오지 않냐 이거야. 근데 이거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4X가 바로 0 되게 하는 놈이 알파와 베타야 라는 거지. 한번 넣어볼까요?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4알파는 0. 근데 얘 반대로 넘기면 얘가 나올 거고,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4베타인데 4베타를 넘기면 얘가 나오겠네. 아, 선생님 그러면 결국 얘가 0 되게 하는 인자가, 즉 인수가 알파와 베타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여기서 식을 만들 수 있겠네. 어떻게?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라는 식은요, 선생님,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는 2차식입니다 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최고차 한계수 아세요? 몰라. 그럼 난 K라고 쓸게 라는 거야. 그리고 요 뒤에 플러스 0 원래 써줘야 된다 라는 거야. 저게 0으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 학교 시험에선. 근데 선생님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놈은 선생님이 분명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 대신에 바로 저는 k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둬도 문제가 없겠네요 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 놓고 문제를 읽어봤어. 뭐라고 나왔지? 선생님 최고차항에 대한 지금 힌트가 없어요 하면 저한테 혼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기 최고차항에 대한 힌트 줬어요. 어딨어? 그렇지. fx 자체를 여기를 1로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 식을 깔끔하게 fx로 정리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1 나올 거니까 애초에 최고차항 계수는 1일 거야 라는 거야. 따라서 요 k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그럼 우린 끝났네. 야, 이거 어렵지. 이게 2차가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워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4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한 번 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거지. 끝났네. 선생님 문제가 f3 값 문제 fpq 찾아달래요. 그럼 이건 미안하지만 하나의 작업이 더 필요해. 왜? 저는 fx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구해졌어요. 혹시 암산 가능한가? 뭐만 암산할 줄 알면 되냐면 요 x 대신에 뭐를 넣으면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1을 뺐더니 x가 되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x 더하기 1이고 얘랑 만나서 없어지거든. 그래서 x 대신에 선생님 저는 모두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다 넣을게요 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x 5x 플러스 1 플러스 1 2니까 2에다 3 더하면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뭐 요 정도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답은 10이 되겠죠. 자, 다음 없습니까? 자, 64번부터 또 답 불러드릴게요. 64번의 답이 2, 65번의 답도 2, 66번의 답은 34. 혹시 여기 질문 있어요? 66번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요 63번과 어떻게 보면 조금 이란성 쌍둥이 정도 문제? 모양이 살짝 비슷한데 같은 방식으로 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풀 것 같기도 하고. 자, 6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두 근이 지금 알파와 베타 나왔다. 우린 3, 4, 5등급 아니야. 아마 3, 4, 5등급은 뭐 한다 그랬어? 근의 공식 쓴다 그랬어. 근데 또 fx는 선생님 이제 저는 학습의 동물입니다. fx를 이렇게 줬다는 건 고나 뭐?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는 힌트를 간접적으로 준 거다. 꼭 문제에서 최고차 한계수는 1이다 이런 말이 안 나와도 돼. 자, 그래놓고 문제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이게 뭔가 얘랑 솔솔솔솔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야. 왜? 아까 우리가 쟤 풀 때 2차가 들어가서 살짝 당황했거든. 그래서 2차를 1차로 다운을 시켰어. 그 다운시키는 방법이 뭐였어? 근이라는 건 넣을 수 있으니까 얘를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은으로 바꿔서 차수를 다 1차로 다운시켜서 풀었어. 근데 얘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차다 이거야. 둘 다 알파의 1승 베타의 1승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랑 여기랑 들어가는 문자가 지금 달라. 얘는 2차여서 좀 불편하긴 했지만 사실 알파를 넣었을 때가 알파고 베타를 넣었을 때가 베타가 나왔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했어. 얘는 심지어 이제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됐으니까 우리가 얘를 x라고 치환하면 얘도 x로 치환할 수 있었어. 근데 얘가 불편해. 왜? 얘는 알파를 넣었더니 베타가 튀어나오고 여긴 베타를 넣었더니 알파가 튀어나와. 야, 그럼 이거를 뭔가 쟤랑 같은 문제로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럼 저는 얘처럼 알파 베타를 넣어보겠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 알파를 넣어도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5는요. 자칫 잘못하다가 알파 대신에 오히려 더 알파 제곱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어떡하죠? 우리 2차식 주고 근 2개 주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야 또? 근각계수의 관계. 그래서 한번 근각계수의 관계 써볼게. 자, 두 근의 합이 뭐 나와? 1. 두 근의 곱이 뭐 나와? 마이너스 5지. 여기서 누가 반짝반짝반짝거려? 그치, 두 근의 합이 반짝반짝거려. 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가 보여. 왜? 여기서 보면 1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 1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라고 써있거든. 선생님 그럼 저는 얘 대신에 베타, 얘 대신에 알파로 바꾸면 결국 얘는 F 베타는 4베타, 얘는 F 알파는 4알파.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가 하로 떨어지는 거야. 왜 하로 떨어져? 이건 너무도 이쁜 모양 아니냐. 그냥 우리는 이거를 fx는 4x라고 쓸 수 있지 않냐. 왜? fxx 알파 알파 베타 베타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또 심지어 우리가 바로 암산할 필요도 없어. 바로바로 계산하면 얘는 최고차 한계수 선생님 1이고요. 아까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놈은 얘입니다. 야, 그러면 그냥 얘는 얘보다 훨씬 쉽네. 마지막에 그런 작업도 필요 없어. 그냥 넘겨서 3x-5라고 만들면 게임 끝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P제곱 Q제곱 더해줘. 정답이 되겠지. 25 더하기 9. 답은 34가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자, 뒷장 2차 함수. 요거 제가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럼 이제 12번, 13번, 13번 요 두 개 하고 오늘 수업 일단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중요해서 해야 돼서. 요 프린트는 우리 끝내야 되니까. 자, 한번 12번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왜 한 명은 한 마리는 오늘 첫 등원인데 이거 첫 등원부터 이렇게 참 부재 중이라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부재를 시켜버리면 되죠. 그죠? 저는 약속을 좀 여러분 선생님은 공부 못해도 돼.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 못해서 난 잘해진 케이스잖아, 열심히 해서. 난 공부 못해도 돼. 그 대신 약속은 지켜야 돼. 하유라. 나는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믿고 안 믿으면 결국엔 난 가르칠 수 없다, 야. 자, 12번 한번 가볼게. 자, 요 12번 주제에다 별표 쳐주세요. 대칭성입니다. 자, 이 대칭성이 사실은 가장 힘을 발휘할 때가 2차 함수랑요, 3차 함수랑 4차 함수예요. 2, 3, 4. 근데 그럼 저희는 3차, 4차 언제 배워요? 대수에서 배워요. 대수. 아니다. 대수도 아니야. 저기 미적분 1에서 배우니까 당장 여러분들은 3차, 4차에 대한 대칭성은 필요 없고요. 2차식에 대한 대칭성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2차 곡선은 무조건 대칭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누구에 대해서? 축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질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축이 P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엔 알파와 베타, 즉 근 두 개를 잡았는데 알파를 넣어서 나온 F 알파 값과 이게 fx식이야. 그리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값을 우리가 베타라고 하면 베타를 넣었을 때는 f 베타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선생님, 우리는 알파와 베타 값은 다르지만 알파를 넣어서 나온 값과 베타를 넣어서 나온 값은 같다 이거야. 다시 한 번 더. 알파와 베타는 달라. 하지만 f에다가 알파를 넣은 것과 f에다가 베타를 넣은 게 같아.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사실 대표적인 대칭성이거든. 데칼코마니라고 하지. 일명. 왜? 가운데를 기준으로 꽝 접었다 피면 데칼코마니가 되니까. 근데 이 대칭성이 도대체 수학에서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라고 하면 이 알파와 베타는 내 마음대로 숫자를 결정할 수가 없어. 여기가 선생님 여기에 마이너스 오면 여기 한 1000 돼도 되나요? 안 돼요. 대칭성이라는 건 결국 이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겠어? 알파와 베타의 무슨 값이? 중앙값, 즉 평균이 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P값은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평균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게 바로 대칭성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미적분 1 가면 뭐를 배우냐면 3차 그래프 그려놓고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찾으라 그래. 그럼 어떤 그래프들은 알파와 감마가 베타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는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시하면 오히려 우리는 알파와 베타 값만 알아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또 삼각함수에서도 엄청나게 배워. 삼각함수도 나중에 가면 대표적인 대칭함수거든. 삼각함수가 사인 그래프가 여러분들 뭐 재미삼아 그냥 말하면 사인은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고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대표적으로 사인, 코사인은 대칭함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대칭성도 꼭 이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2차 함수에서 대칭성은 양쪽 점을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면 그 알파와 베타의 평균값은 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를 유치하게 말로 할 수는 없잖아. 얘는 P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국어고, 수학은 알잖아. 수학자들이 뭘 좋아해? 그냥 함축적으로 딱 식 하나 주고 야 이게 대칭이야 라고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67번 한번 봐볼게. 67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f a-x는 f b 플러스 x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저 처음 보는 건데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쉬운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 쉬운 걸로 예시를 들어주면 f 1-x는 f1 플러스 x와 같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 그럼 이게 뭔가 되게 심오한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야. 잘 봐. 잘 봐. 고은아, 양쪽에 한번 1을 넣어볼까? 여기 1 넣으면 뭐나? 여기 1 넣으면 뭐나? 둘이 같대. 그치? 두 번째. 한번 여기다가 0을 넣어볼까? 0 넣으면 뭐나? 여기 0 넣으면? 오케이. 이건 같게 나와.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여긴 뭐나? 여긴 뭐나? 0 똑같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3을 넣어볼까? F 뭐나 나오지? 여기 넣으면? 자, 우리 한번 요거 4개 찾은 거 한번 점 좀 한번 넣어볼게. 좌표 평면에 한번 표시 좀 한번 해보자. 자, 1 넣었을 때는 둘이 같대. 근데 뭐로 같은지 모르니까 1 넣었을 때 아무 값이 나왔다고 쳐볼게. 이건 나도 몰라. F1이야, 그냥 얘가. 자, 근데
0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같대. 자, 0 넣었을 때는 여기라고 할게, 내가. 그리고 2 넣었을 때, 같대. 여기가 F2 넣었을 때. 됐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여기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한 요쯤 나왔다고 칠게. 근데 얘는 또 4 넣었을 때랑 같대. 선생님. 그럼 이게 무한계를 나오면, 저 점을 무한계로 늘리면 어떤 값이 나오냐? 점들이 막 찍힐 거고, 그 점들을 이어보면 선이 될 테니, 요런 2차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선생님, 다른 값을 넣어도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위상에 있는 값을 갖는 걸 다 점을 찍어보면 결국 얘가 누구에 대해서, 바로 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2차 함수 모양이 나오겠군요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럼 결국에는 0과 2의 평균값이 뭐예요? 0 더하기 2를 나누면 1과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니까 2와 용했고 마이와 4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저는 이거를 다 점을 넣어봐야 되나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학자들이 쉽게 또 외우는 방법을 만들어놨어. 뭐냐면 너 혹시 요 안에 들어간 거랑 요 안에 들어간 거랑 한 번 더 해봐. 얘네들이 더했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x가 사라져요. 그럼 이게 뭐냐? 대칭이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렇게 심오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더했을 때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사라지지 않으면 이게 대칭이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가 둘이 더했더니 우선 사라져야 돼. 사라지면 일단 대칭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 1 플러스 x고 여기도 1 플러스 x예요. 여기 2로 바꿔줄게. 다르게. 그럼 얘는 선생님 대칭 아니죠? 아니야. 왜겠어, 그거라? 얘네 둘이 더하면 x 사라져? 그럼 이거 대칭 아니야. 사라져야지만이 대칭이야. 그러면 뭐에 대해서 선생님 대칭이에요? 자, 얘네 둘이 더해봐. 1-x랑 1 플러스 x를 더하면 결국 뭐가 나와? 2 나오지. 그걸 2로 나눈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결국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제 이거를 공식화 만들어 주세요. fa-x랑 fb 플러스 x가 있으면 전 얘네 둘이 더했어요. 그랬더니요, x가 사라지고요, a 플러스 b만 나왔어요. 그럼 얘 대칭이야. 근데 뭐에 대해서 선생님 대칭이에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에 대해서 바로 대칭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선행하신 분 있어요? 선행하신 분 혹시 대답할 수 있으려나? 이걸 더했는데 너 했잖아. 선행, 그래도 대수까지 하지 않았어? 자, 물어볼게. 얘네들이 더해서 안 사라져, x가. 안 사라지면 우린 뭐일까, 이건? 얘는 사라지면 x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x는 몇에 대해서. 근데 얘는 둘이 더하면 3 플러스 2x가 나와. 그럼 얘는 뭘까? 뭘 것 같아? 그냥 추측하자면. 요게 x가 안 사라질 때는 바로 우리가 일명 얘를 주기함수라 그래. 주기함수. 왜 주기함수라고 하냐면 너네 천재야. 오늘 며칠이야? 2월? 오늘이 2월 7일이거든. 토요일. 내가 물어볼게. 다음 주 토요일 며칠이야? 너네 이거 어떻게 계산 바로 해? 다음 주 토요일은? 21일. 다음 주 토요일은? 너네 이거 어떻게 바로바로 계산했어? 우리나라는 주기가 며칠마다 반복되니까 7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걸 뭐라고 하냐? fx는 fx 플러스 7이라고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고은아 7 넣어봐. 7일이 토요일이면 7 더한 며칠도? 14일도 토요일. 14 넣으면 14일이 토요일이면 21일도 토요일.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걸 주기함수라고 그래. 오늘 사람이 죽었어. 오늘 하율이가 나한테 혼나서 죽었어. 그럼 우리 내년 2027년 오늘을 뭐라 그래? 하율이 사망? 일주기라고 하지. 왜? 얘가 죽은 지 1년이 된 시점이야 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사람의 주기는 fx는 fx 플러스 365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하율이가 오늘 뒤졌으면 내년도 오늘은 하율이를 우리가 또 추모하는 날이 오겠지? 그치, 하율아? 저 새끼는 나한테 학원 온다고 거짓말을 3번 했는데 3번도 안 왔어. 와, 대단한 놈이야. 어제는 연락도 없어. 어제 내가 분명히 제가 저번 주 어제 언제야?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목요일날 선생님 제가요 진짜 학원 올게요. 학교 끝나자마자 올게요. 내가 어제 기다렸거든. 안 와. 근데 한 6시 반인가 7시쯤에 하율아 오늘 온다며 했거든. 정확하게 답장이 12시간 뒤에 왔어요. 오늘 새벽에 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못 가요. 장난하나 12시간 뒤에 주는 건 뭐야. 내가 계속 기다리라는 거네 학원에서. 자 가볼게. 아무튼 그래서 얘는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어쨌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67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거야. 왜? 67번 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F4-X는 F2 플러스 X가 나왔어. 선생님 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둘이 더해봐. 얘네들이 더했어. 둘이 더하면 뭐 나와? X가 사라져. 그 6 나와. 그걸 뭐로 나눠? 2로 나누면 결국 3에 대해서 즉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2차 함수에서 축 알려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왜? 2차 함수가 축을 알면 바로 너네들은 식을 어떻게 세울 거니까 X-P의 전체 제곱 최고차 함계수 K 그 다음에 Y절편 뭐 M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그치? 결국 축 알려주면 모르는 문자가 3개에서 2개로 다운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벌써 67번을 보면 선생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요.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결국 FX는 식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요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결국에는 3이라는 대칭축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혹시 A가 양수래요. 땡큐 베리 감사. 요렇게 생긴 FX 그래프가 나왔을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뭘 구해달래? 제일 큰 거 골라줘. 근데 얘들아 잘 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축으로부터 어떨수록? 멀어질수록 값이 커지지. 그럼 여기가 3인데 문제에서 봐봐. 0 여기 있어. 1 여기 있어. 그 다음에 2 여기 있고 3, 4까지만 있네. 그럼 딱 봐도 누가 제일 멀어? 0이 가장 멀잖아. 그럼 얘가 제일 크겠지.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근데 어. 저 함수를 이렇게 뜨게 그려요. 아, 그건 나도 몰라요.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이거는 나도 몰라요. 너네들도 모르고 여러분들 이 식만 보고 알면 여러분들 노벨상 타요. 이건 아무도 출제자만 알아요. 출제자만 ABC를 어떻게 예시를 두고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중에 붕 뜰지 작을지 접할지는 사실 판별식 같다밖에 모르는데 정확하게 ABC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아시죠? 공중에 붕 떠 있든 다 있든 내려가든 어쨌든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값은 커져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68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섭지 않지. 왜? 68번에 여러분들이 문제 읽고 바로 무슨 조건이 마음에 들어야 돼? 가조건이 마음에 들어야 돼. 가조건 봐봐. 둘이 더했더니 뭐 나와? 4. 2로 나누면 그럼 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씩 어려운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얘들아 수학 어려워? 수학 쉬운 학생 빨리 손 들어봐. 그럼 빨리 하산해. 수학은 원래 어려워. 선생님들도 어려워하는 게 수학인데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서 어려워지는 게 사라지면 돼.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거 대칭이란 뜻이네요. 아까 주기함수 어때? 너네 지금 어렵지 주기함수. 왜? 안 해봤거든. 안 해봤으면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난 해봤지. 그럼 난 쉬워. 그치?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그럼 가조건을 딱 보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고 최고차함계수가 3이네요. 그럼 fx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3, x-2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라는 거야. 왜? 축은 알고 최고차함계수 알고 꼭지점을 몰라요. y좌표를. 이렇게 생긴 거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나조건에서 대놓고 힌트를 줘. 자, 이 나조건을 풀어내는 데는 이제 고은이가 말한 그 고민이 문제 속에 숨어져 있어. 뭐냐? 선생님, 그럼 얘가 축이 2잖아요. 공중에 떠 있어요? 한 점에서 닿아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걸 몰라. 근데 얘는 힌트를 줬어. 어떻게? 나조건에서 얘는 5,0에서 x축과 만나라고 돼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걸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 만나. 이 만난다라는 걸 잘못 해석해서 접한다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아. 아니야. 잘 봐. 내가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고은이가 와. 그럼 나랑 고은이랑 딱 나란하게 섰어. 그럼 나랑 고은이는 어때? 만난 거지. 안녕 하고 인사했어. 그치? 근데 나랑 고은이가 지나쳐 나갔어. 그래도 나는 고은이를 어때? 만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만나서 그냥 지나간 것 뿐이지 만난 건 맞잖아. 따라서 5,0에서 만난다는 5,0에서 접할 수도 있고 5,0을 관통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얘가
이 나 조건은 접한다는 거예요? 관통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봐야지. 왜? 얘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근데 물어볼게. 이 그림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면서 5,0에서 접할 수 있어요? 없죠? 어떻게 돼요? 5,0이면 여기거든요. 여기를 접하면서 가면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 무조건 그림이 요렇게 돼줘야겠네요 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5.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대칭성 2부터 5까지 몇 차이나? 3. 그러면 2부터 3까지 차이가 또 3 나면 되니까 몇이 되겠어 여기는?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들아 이거를 여러분들은 식을 다시 한번 세워봐도 돼요. 전 그걸 추천해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저는 5,0 지난다고 해서 여기다 5 넣고 0 나온다 그래서 K 찾아도 돼요? 베스트. 그게 제일 이쁘지. 5 넣으면 3. 3의 제곱 9. 9 곱하기 3은 27. 그럼 얘가 마이너스 27이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요것도 좋지만 때로는 어떻게 세워도 돼? 결국 이 파란색 2차 곡선의 근이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5잖아. 그럼 바로 우리 또 이 식을 세울 수도 있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그 다음 최고차항 3. 요렇게도 세울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게임 끝났네? 자,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옳은 것 좀 골라줘 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 기억. 아, 이거 귀찮다.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 마이너스 2가 어디야? 한 이쯤이야. 됐지? 그리고 어딨어? 1 어디야? 여기야. 고은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꼭지점이 안 들어갔네? 그러면 무조건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나와?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넌 마음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곱하기 3은? 48에서 27 빼면? 오케이. 기억 21이다. 맞네. 자,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니. 뭘 넣어도 2 넣었을 때가 가장 장해. 아유, 그럼 꼭지점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심지어 또. 자, 마지막 디귿. 2차방, 끝났네. 바로 나오지. 1과 5래. 아니, 마이너스 1과 5지. 답은 기억 니은. 자, 69번은 한 번만 해와 보세요. 근데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거 대답하는 친구 있는지 보여줄게. 우리 가족권 한번 봐볼래? 가족권에 보면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값과 5 넣은 값이 같대.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우리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5 넣은 거랑 높이가 똑같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뭘까? 아니지. 왜 주기가 나와? 아니지. 아, 축이, 그렇지. 축이, 뭐? 그렇지. 이 마이너스 1과 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결국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야, 그 다음에 이거 대답하는 친구 있으면 걔는 내가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맨날 맛있는 다시. 아니, 안 와. 내가 찾아와야 돼. 너네가 와. 자기가 받기로 했으면 나한테 당당히 와서 요구를 해. 잘 봐. 지금 너네가 가족권을 보고 그래, 여기까지는 생각해냈다 이거야. 이거면 선생님, 에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라는 거야. 야, 이건 진짜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이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fx식을 세울 거야. 최고차항 계수 k x-2의 제곱 플러스 m이라고 둘 거거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가족권이 요 대칭이다만 알려줄까? 하나 더 알려줘. 가족권이 뭐를 더 알려줄까? 야, 이거 내가 입이 닳도록 말했어. 저번 시간에 입이 닳도록, 야, 이거는 이러면은 이거잖아, 이럴 땐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내가 예시까지 재밌게 들면서 했던 거야. 자, 가족권이 축만 알려주고 끝날까? 하나 더 알려줘. 뭘까? 내가 임고은은 맞춰야 되는데 임고은 예시를 들었거든. 널 예시 들면서 말했거든. 빨리 말해봐. 가족권이 축 말고 뭐를 우리에게 더 힌트를 주는 걸까? 아, 없나요 여기선? 이거 는 K라고 누구 풀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저 두 개가 같대요. 근데 뭐로 같은지를 알아? 몰라. 근데 왜 아무도 안 둬? 우리가 고은이랑 엄마랑 같아. 내가 이렇게 예시 들었어. 고은이랑 엄마랑 같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뭐가 같은데?
그래서 뭐가 같다고 말해야 되는데 라는 거지. 똑같아. F-1이랑 5랑 같대. 그래서 축이 2라는 것까지 찾았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근데 뭐가 같아요? 아니 이에 대해서 대칭인데 뭐로 같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에 는 뭐라고 넣었어야 돼? m이라고 둬서 이 m 값이 일로 온 거야. 원래대로라면. 이해가? 그래야지 꼭지점이 2,m이잖아. 그러니까 2,m 똑같이 일치가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나 조건 갖다 찾아야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요 얘들아 K가 마이너스, 이거 문제 다 풀어주게 생겼네.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면 2차 함수는 무조건 무슨 값밖에 못 가죠. 근데 최대값이 몇이래? 그럼 무조건 꼭지점이 뭐야? 9. 그러면 m값이 뭐야? 끝났네. 그럼 얘가 9였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가조건 보고 는 k, 는 m, 그리고 나조건 보고 m값은 9. 끝. 1등급 애들은 이렇게 푼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결국 추구름이라는 거고 이 두 개가 뭐로 같은지 모르니까 m값이라고 뒀는데 나조건에서 9래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여서요. 그럼 m값을 9라고 두면 저는 요 세 개 갖다가 바로 식 세울 수 있겠네요. 요렇게요. 그럼 이제 조건 1, 2, 3 뭐 다 끝난 거지. 뭐 A 값은 뭐 다 찾은 거고 전개만 하면 때리면 끝나는 거. 넘어갈게. 마지막. 하고 쉬는 시간 줄일게요. 13번 주제하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침에 공부하면 오래 갑니다. 진짜야. 선생님은 항상 일어나서 무조건 수학 문제 풀거든.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얘들아 2과목을 해야 돼. 영어 하면 안 돼. 아침엔 영어 공부하면 손해 많이 봐. 아침에 무조건 무슨 공부 아니면 무슨 공부야? 수학 아니면 국어야. 국어 하는 게 제일 좋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책 읽으세요. 내가 장담할게요. 그럼 걔 국어 성적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무슨 과목 해야 돼? 영어 해야 돼. 왜? 모든 수학 시험의 루틴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모의고사 자체가. 밥 먹으면 어때? 졸리지? 그러니까 영어 듣기 평가가 안 들려요. 멍해져서. 선생님 그 얘기 알죠? 선생님 첫 수능 너무 긴장해서 귀에서 삐 소리 난 거 알지? 삐 나는 거야 갑자기. 띵동 했는데 3번이야. 1, 2번을 놓쳤어요. 아직도 생각나. 1번 문제가 화해탈 문제였거든. 화해탈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 나 아직도 그게 문제에서 기억나. 선생님 08학번이에요. 2008년도 수능을 찾아보시면 돼요. 선생님 2008년도에 고3이었어요. 너네 몇 년생이야? 오마이갓. 나 대학 갈까, 대학 어디 갈까, 약대 갈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고, 그치? 이런 맙소사. 이런 애들이 지금 내 앞에서 졸고 있네. 그치? 약속도 안 지키고. 자, 가볼게. 자, 주제 13번입니다.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너무 입이 닳도록 말했던 거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뭐라고 불러? 지겹지 않니? 내 레파토리도. 이거 뭐야? 2차 식. 이거 뭐야? 2차 방정식. 이거 뭐야? 2차 함수. 는 0, 는 y 아무것도 없냐에 따라서 단지 부르는 건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 같은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단지 2차 방정식에서는 x값을 근이라고 부르고 2차 함수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다 똑같아. 이해 가셨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주제 13번은 뭐냐면 만약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지나가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얘가 fx고 얘가 gx면 우리가 요 만나는 요 두 점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교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자고. 어떻게 해석해 보냐면 선생님 제가요 수학은 선생님이 교점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뭐야 차로가 겹치는 걸 뭐라 그래? 교차로라고 하듯이 곡선 두 개가 겹치니까 겹치는 점에서 교점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결국 같다야 되거든. 그래서 gx랑 fx를 같다라고 놨어. 그래서 이걸 반대쪽으로 넘겼어. 그래서 fx 빼기 gxn으로 바꿨어. 근데 이게 갑자기 는 0이 되면 2차 함수 문제에서 뭐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맞잖아. 는 0이 됐잖아. 는 0이 됐잖아. 선생님 왜 이건 2차 함수 문제예요? 왜 이건 함수 문제고 얘는 방정식 문제입니까? 사실은 y는이 숨어져 있거든. 근데 이 y는 굳이 안 써도 되잖아. 똑같은 거니까 약분이 되니까 소거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 문제고 얘는 방정식 문제야. 근데 그럼 얘가 방정식이 되면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방법 없지. 얘가 혹시 인수분해 되면 땡큐,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써봐서 0보다 크면 근의 공식, 그리고 0보다 작으면 허근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fx에서 gx를 뺐더니 는 0이래. 그래서 우린 얘가 0 되는 값을 찾았더니 x가 알파와 베타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 첫 번째, 선생님, 결국 선생님은 fx와 gx를 같다고 둔 다음에 x값을 찾았으니까 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지. 이해가?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아니 선생님 이거 왜 함수로 문제 풀어요? 전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냐? fx 빼기 gx가 전혀 새로운 그냥 hx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냥 새로운 2차식. 그러면 hx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얘 방정식으로 풀면 바로 x축과 바로 이 hx가 알파와 베타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알파 베타는 바로 요 fx 빼기 gx식의 뭐다? 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함수로 문제를 푸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방정식으로 문제 푸는 친구도 있는데 당연히 어떤 걸 추천하겠어요? 방정식이죠. 우리가 맨날 방정식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방정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73번 한번 가볼게.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이에요. 73번 보면 선생님 똑같은 그림 줬어. 근데 이거 재탕할게. 얘가 x제곱, fx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x 플러스 10이고 얘가 x 플러스 b래, gx가. 근데 선생님 저는 일단은 그 뒷문장은 읽지 않겠어요. 왜? 아니 저는 이거 방정식으로 풀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얘네 둘이 전 같다고 둬볼게요. 그래서 한쪽으로 전 넘길 거예요. 그럼 결국 얘가 0 되는 값이 있나 봐요. 근데 그 0 되는 값이요, 하나가 뭐 나왔대요?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대요. 그럼 이놈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네요, 선생님?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얘를 갑자기 이 문제가 이 그림을 잊어. 이 그림 필요 없어. 이제 다 끝났어. 이 문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갑자기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냥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2차 방정식 주고 근 주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근의 합 a 플러스 1. 두근의 합 2. 두근의 곱 10 마이너스 b. 두근의 곱 마이너스 3. a는 1. b는 13. 끝났네.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a에다가 10, 막 그 뚱딴지 같이 왜 갑자기 마이너스 11을 곱하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2가 되겠지. 자, 74번 한번 가볼게. 74번은 현재 2학년 애들도 못 풀고 다 까먹어. 자, 74번 가볼게. 자, 문제를 보시면 직선과 2차 호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오케이, 몰라. 그냥 이렇게 그려. 대충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선생님 저희는 함수 방식으로 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너네들은 이것도 그리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어쨌든 너네들은 두 점에서 만난다며. 그럼 갖다고 둬. 그 다음은요, 한쪽으로 넘겨. 왜요? 아이 방정식으로 풀어. 너네 방정식 잘하잖아, 함수보다는. 네. 그럼 지금 제가 0 되는 값이 2개 나왔는데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즉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긴 두 점에서 만나나 봐요. 근데 요 하나를 알파, 요 하나를 베타라고 했으면 잘 봐. 요 알파 베타 사이 거리가 뭐 나왔다? 2루트 10 나왔다라는 거지. 잘 봐봐. 이거를 내가 2, 3, 4, 5등급과 1등급 방법으로 푸는 방법 보여줄게. 심지어 2등급도 이렇게 풀어요. 2, 3, 4, 5등급은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이 그랬어. 학원에서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배우거든. 2차 곡선이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 근데 그 점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으니까 한 점은 알파, 알파 제곱이고 다른 한 점은 베타, 베타 제곱이야. 또는 알파, 2알파 플러스 K라고 쓰고 한 점은 베타, 2베타 플러스 K라고 써. 그래서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10이야 라고 푸는 방법이 대부분 2, 3, 4, 5등급 아이들이 풀어. 심지어 2등급도 이렇게 풀어요.
그게 왜냐면 직관적이거든. 왜? 2차 곡선이 있고 직선이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 근데 그 두 점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놨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점을 찾는 거야. 왜냐면 애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제일 단순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는 알파니까 알파, 2차 곡선에다 넣으면 알파 제곱, 베타, 베타 제곱, 또는 알파, 직선에다 넣으면 2알파 플러스 K, 베타, 2베타 플러스 K. 그래서 얘와 얘 사이 진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그게 2루트 10이다. 이게 대부분 고등학생의 99%가 다 이렇게 풀어요. 제일 단순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이게 문제가 계산하기가 복잡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2베타 빼기 2알파의 전체 제곱에 루트 씌워주고, 또 심지어 알파 빼기 베타를 찾기 위해서 또 근각계수 관계, 또 곱셈 공식도 써야 돼. 계산 실수에 향연이 펼쳐질 거야. 같은 식이어도 알잖아. 5개의 답이 나와. 애들마다 다 달라. 근데 그러면 이거를 1등급에는 어떻게 풀어요? 1등급에 이거 나랑 했어, 사실. 뭐냐면, 선생님, 얘를 제가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요 사이 거리가 2루트 10이래요. 그럼 이거 단순하게 말하면 베타에서 알파 뭐 한 거야? 뺀 거지.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몰라.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뺀 다음에 뭘 붙여줘야 돼? 절대값을 붙여야겠지. 이게 지금 2루트 10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게임 끝났습니다. 왜? 얘를 제곱하면 끝나거든요. 얘를 제곱하면 결국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나 마찬가지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해서 4알파 베타를 해준 것이 40이네요. 라는. 두근의 합 2, 제곱 4, 두근의 곱 마이너스 K, 4K가 40이다. K는 따라서 몇이다? 9. 끝. 답 끝났네. 문제가 K 값 찾아야 돼. 엄청 빨리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필요가 없어. 근데 사실은 이 작업이 틀린 풀이는 아니야. 내가 말했지만 99%가 저 방법으로 푼다니까. 대부분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왜? 애들이 어려워하는 함수 뭐 있어? 절대값 함수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 애들 쫀단 말이야. 아, 선생님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방정식처럼 그림을 그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1등급 풀이라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75번은 뭐 근데 절대값이 저렇게 들어가 있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들어가. 그렇지, 안 되지. 요건 우리 연습했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 절대값 씌운 거랑 요거를 제곱하는 것과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절대값 알파를 전체 제곱하는 거는 다르다 이거야. 어떻게 달라? 얘는 그냥 절대값 없다고 생각해도 돼. 하지만 얘는 제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까지는 똑같아. 근데 마이너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요게 절대값이 붙어서 나와서 안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